20조 원. 잔소리 대처법.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는 조언은 잔소리가 된다. 무엇을 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듣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민규. 경찰은 서울 면목동 한 아파트 5층 집에서 부친 70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하 2층 저수조에 오이신을 은닉한 혐의로 김모 30세를 구속했다. 김 씨는 평소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듣는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경기도 시흥에 사는 최모 64세는 3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아내를 토막살해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술을 마시고 들어왔는데 아내가 잔소리를 해 홧김에 목 졸라 살해했다고 말했다. 대구에서는 10대 형제가 자신들을 9년 동안이나 애지중지 돌봐준 친할머니 7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범행 이유는 할머니가 잔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인천 강화도에서는 평소 늦은 귀가와 신용카드 연체 및 과소비 등을 지적하고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살해한 뒤 농수로의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붙잡혔다. 잔소리가 듣기 싫다고 가족을 살해하는가 하면 잔소리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많다. 얼마 전 TV와 신문에 베트남 한시 유명 특목고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다는 아버지의 잔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보는 데서 28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즉사한 사건이 보도되어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얼마 전 중학생 15세 군이 가족이 보는 앞에서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날은 지방에서 교사로 근무 중인 아버지가 집에 오는 주말이었고 아버지가 가족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우리 가족은 행복한가라는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한 아버지는 마지막에 아들 A군의 성적이 떨어진 것을 문제 삼았다. 아버지가 너만 공부 잘하면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할 텐데. 하자 A군은 그럼 나만 없으면 행복하시겠네요. 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투신했다. 분당의 한 고등학생도 아버지의 잔소리를 듣고 산에 올라가 자살했다. 청소년만 그런 것이 아니다. 경기도 고양에서는 무직인 40대 남성이 아버지의 잔소리에 격분의 방으로 들어가 옷걸이에 목을 메고 자살을 시도했다. 다행히 아버지의 신고로 급히 출동한 경찰이 잠긴 문을 부수고 들어가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취해 가까스로 목숨은 살렸다. 사랑의 또 다른 얼굴, 잔소리. 잔소리란 우리말 사전에 의하면 쓸데없이 자질구레한 말을 늘어놓는 것 또는 필요 이상으로 듣기 싫게 꾸짖거나 참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잔소리는 살아가면서 특히 공동생활을 해야 하는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에서는 피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갈등을 일으키고 관계를 망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나 잔소리를 듣는 사람이나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하다. 잔소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하게 되고 듣게 되는 말이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심지어는 자식이 부모에게도 한다. 때로는 상대방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조언으로, 때로는 걱정이 담긴 충고로, 때로는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간섭으로 우리 일상 곳곳에 스며 있다. 그렇다면 잔소리를 듣게 되면 왜 짜증이 나고 왜 우리는 잔소리를 하게 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보다 지혜롭게 잔소리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잔소리로부터 휘둘리지 않으면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잔소리. 떠올리기만 해도 짜증나는 까닭. 상대방이 아무리 선의를 갖고 조언이나 충고를 하더라도 그것이 잔소리라고 생각되는 순간 짜증이 나고 기분이 나빠진다. 거기에는 세 가지 심리학적인 이유가 있다. 첫째, 심리적 반발심. 인간은 자유의지가 침해당한다고 생각하면 강력하게 반발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것을 심리적 반발심이라고 한다. 예컨대, 일찍 잤거라, 건강에 안 좋아. 이런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 이런 반발감이 생긴다. 잠을 언제 자든 그건 내 마음인데 왜 간섭해? 둘째, 부정적 정서 전염. 잔소리는 거의 예외 없이 부정적인 감정을 담고 있다. 잔소리할 때는 대개 인상을 쓰거나 짜증을 내면서 하기 때문에 걱정해서 하는 말일지 몰라도 듣는 사람에게는 상대방의 부정적 감정이 그대로 전염되기 때문에 짜증이 났거나 기분이 나빠진다. 셋째, 자존감의 손상. 잔소리는 무의식적으로 너는 지금 부족해, 넌 잘못하고 있어라는 평가나 판단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 그걸 듣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존중감이 손상된다고 느끼고 감정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나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싫다는데도
왜 잔소리를 하게 될까? 잔소리. 특히 가족과 같이 가까운 사이에서 하게 되는 잔소리는 단순한 간섭이 아니라 대부분 사랑과 걱정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 더 나은 길을 가길 바라며 조언을 건넨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표현 방식이 거칠어지거나 반복되면 상대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심리학적으로 잔소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하게 된다. 첫째, 사랑하고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녀나 배우자와 같이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잔소리를 하게 된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도 잔소리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배우자가 상대에게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결국 그 사람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를 돌봄에 대한 욕구, 리드 포 케어링라고 한다. 둘째, 상대방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 때문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잔소리를 하게 되는 무의식적 욕구 중 하나는 상대방의 태도나 행동이 자기와 다를 때 단지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으로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과 일치하도록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이를 통제감의 욕구, 미드 포 컨트롤라고 한다. 통제감의 욕구가 지나치면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셋째, 부정적인 측면을 더 잘 보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정보와 부정적인 정보가 동시에 제공될 때 인간은 부정적인 정보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상대의 잘못이나 부족한 부분을 먼저 지적하고 고쳐주려는 의도로 잔소리를 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을 부정성 편향, 네거티비티 바이어스이라고 한다. 만약 똑같은 자녀에 대해 한쪽 부모가 더 잔소리가 많다면 그는 자녀에 대한 부정성 편향이 더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상처 주지 않고 잔소리하는 법 3가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하고 싶다면 다음의 3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긍정적인 표현을 활용하기. 부정적인 행동만을 비판하기보다는 바람직한 행동을 인정하면서 격려와 칭찬을 통해 원하는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면 뭔가를 지적하고 싶다면 그 전에 먼저 평소 고맙게 느낀 점이나 잘한 점을 칭찬한 후 고쳐주기 바란 점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다는 식으로 부정적인 내용을 말하기 전후에 긍정적인 점을 언급한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한다. 2. 부드럽게 그리고 짧게 말하기.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잔소리를 길게 하면 효과가 떨어진다. 같은 말을 길게 하거나 강조하기 위해 여러 번 반복하면 오히려 듣는 사람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표정, 눈빛,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고 핵심만 간결하고 짧게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 상대의 선택권을 인정하기. 조언하고 충고해주고 싶은 것은 나의 자유지만 내 조언을 듣고 따를지 말지는 상대가 취사 선택할 수 있다는 식으로 상대방의 자유도 인정해야 한다. 선택의 자유를 주면 상대방이 더 열린 태도로 듣게 된다. 잔소리 대처법. 2가지 자유를 존중하면 된다. 충고나 잔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다면 그건 2가지 자유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첫째, 말하는 사람이 말하고 싶은 자유. 둘째, 듣는 사람인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러므로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첫째, 말하고 싶은 사람의 자유를 존중해준다. 둘째, 들을지 말지 취사 선택은 내 자유라고 생각한다. 살다 보면 부모나 상사와 같은 윗사람뿐 아니라 배우자나 동료, 심지어 자식들에게도 듣게 되는 것이 충고나 잔소리다. 그중 윗사람에게 듣는 잔소리가 가장 스트레스를 준다.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남이 켜놓은 음악 소리는 귀에 거슬리고 같은 일도 스스로 할 때보다 지시받아 할 때 스트레스를 더 받는데 이를 통제감의 효과, 컨트롤러빌러티 이펙트라고 한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통제감을 높이면 된다. 어쩔 수 없이 들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내가 들어주기를 선택했다고 생각에 각도를 바꾸기만 해도 마음이 한결 편해진다. 잔소리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말하는 건 내 자유지만 따를지 말지는 상대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자. 말하고 싶은 자유 좀 인정해주라. 어느 날 밤에 아들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냈다. 꿈은 보통 잠에서 깨면 금방 잊어버리는데 그날의 꿈은 하루 종일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기 때문이다.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아빠가 너에게 아직 젊은 나이인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아서 나이 들면 여러 가지 문제 생길 수 있으니 바비큐나 굽는 고기 너무 자주 먹지 말고
술도 좀 줄였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내가 아주 듣기 싫은 표정을 짓길래 괜히 말했구나 하면서 잠에서 깼다. 꿈은 되게 즉시 잊어버리는데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떠오르는 거 보니 아빠가 우리 아들 건강이 많이 걱정된 모양이다. 아빠가 쓴 책에서 잔소리 대처법이라는 내용 읽어봤지? 누군가로부터 잔소리를 듣게 될 때는 두 가지 자유를 존중하면 된다. 첫째, 말하는 사람의 말하고 싶은 자유. 둘째, 듣는 사람의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아빠가 하는 말이 잔소리로 들리면 우리 아빠는 저 말을 하고 싶으신 모양이구나 하면서 듣거나 말거나 그건 내 자유다. 이렇게 생각해라. 굿나잇. 단문부료. 실제로 내 아들은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들이 걱정되어 그런 꿈을 꿨나 보다. 아들은 그때 당시 주중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주말에는 캠핑을 가서 바베큐와 맥주를 즐기는 게 최고의 낙이었다. 그래서 사실 술과 바비큐 좀 줄이라고 잔소리를 하고 싶지만 기분 나빠할 것 같아 꾹꾹 참았는데 꿈에서 기어코 하고 말았다. 아무튼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새벽 2시 34분이라고 찍힌 아들로부터 배달된 단문자가 와 있었다. 새벽에 잠시 깬 모양이다. 네, 아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절 그렇게 걱정해 주겠어요. 히읗 히읗 히읗. 그래서 나도 단문자를 다시 보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해 주니 고맙고.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 아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아야 할 텐데 하는 생각에 걱정이 되어 꿈까지 꿨나 보다. 땡큐. 나는 별로 잔소리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내 생각에 불과한 것 같다. 어느 날 띨에게 뭔가를 당부했더니 아빠 벌써 그 얘기 세 번째야. 하면서 짜증을 냈다. 그래서 얘기해줬다. 나이가 들면 말이야. 부모는 자식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점점 많아진단다. 그러니 아빠의 말하고 싶은 자유를 좀 인정해주라. 그리고 그 말을 들을지 말지는 너의 자유야. 그러니까 아빠가 얘기하면 네, 아빠 맞아요.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고 너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랬더니 딸이 웃으면서 이렇게 반문했다. 정말 그래도 되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표줬다. 그럼 아빠가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겠니? 잔소리로 들릴 것 같으면 상대방에게 미리 선택권을 준다는 암시를 하면 의외로 문제가 쉽게 풀린다. 실은 잔소리. 지혜롭게 대처하는 법 세 가지. 의도를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대개 관심과 걱정에서 비롯된다. 이를 인정하면 감정적으로 덜 상처받을 수 있다. 1. 필요한 정보만 취사 선택하기. 모든 말을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도움이 되는 부분만 참고하고 나머지는 가볍게 흘려보내는 연습이 필요하다. 2.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잔소리에 화가 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갈등이 커질 수 있다. 침착하게 듣고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복되는 잔소리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다면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3. 유머를 활용해 분위기를 전환하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가볍게 웃어넘기는 것이 잔소리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유머 감각을 동원해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반응으로 예상을 깨면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이 한순간에 풀린다. 나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그걸 지적하면서 잔소리를 하면 갑자기 두 사람 사이의 긴장도가 높아진다. 이때 잔소리를 듣는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가 이전보다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자칫하면 큰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다. 잔소리를 듣고 기분이 나빠지면 상대방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반응으로 예상을 깨뜨리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어느 날 아내가 왜 당신은 식용유를 쓴 다음에 뚜껑을 안 닫느냐면서 잔소리를 했다. 예전 같았으면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짜증을 내냐고 하면서 나도 짜증을 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건 그렇게 화를 낼 만큼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날은 아내의 예상을 이런 식으로 깨보기로 했다. 그러게 말이야. 나는 왜 꼭 식용유병 뚜껑을 안 닫는 것일까? 정말 이해가 안 가네. 하면서 상대방의 말에 반발하기보다 아내의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해서 김을 뺐다. 한순간에 긴장이 풀리고 우리의 일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어졌다. 잔소리를 넘어 진정한 소통으로. 잔소리를 안 하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보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말할 것인가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이다. 말하는 사람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배려 있는 표현을 고민해야 하고, 듣는 사람은 상대방의 선의를 받아들이면서 조언을 강요가 아닌 선택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잔소리는 결국 관심과 사랑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그 방식이 강압적일 때는 거부감을 낳을 수밖에 없다. 서로를 존중하며 더 좋은 방식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찾아간다면 짜증나는 잔소리가 얼마든지 따뜻한 조언으로 바뀔 수 있다. 큐. 내가 잔소리를 할 때, 그리고 누군가의 잔소리를 들었을 때 불쾌한 경험들을 떠올려 보고, 앞으로 잔소리를 해야 할 때, 그리고 잔소리를 들어야 할 때 관계를 해치지 않기 위해 시도해 보고 싶은 변화는 무엇인가? 키포인트. 아무리 선의를 갖고 아무리 좋은 말을 했다 해도 상대방이 그걸 잔소리를 듣는다면 우리는 듣기 싫은 잔소리를 한 것에 불과하다. 조언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듣는지가 더 중요하다. 조언을 할 때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짧게, 부드럽게 하라. 그리고 내 말을 들을지 말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은 상대에게 부여하자. 잔소리를 들을 때는 상대방의 선의를 받아들이면서 감정에 휘둘리지 말자. 잔소리는 불쾌한 진실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2. 성어 스킬. 샵 이민규 교수 샵 명언산책 샵 관계와 소통 샵 심리법칙 샵 1% 행동심리학자 샵 아주대학교 샵 끌리는 사람 샵 표현해야 사랑이다 샵 생각이 각도 샵 발상전환 샵 관점 바꾸기 샵 잔소리 샵 조언 샵 충고